이번 영상은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소주제로 확률과 프랙탈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격이 좀 이제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되게 생각하고 고찰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격 탓에 좀 매매를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이 많은 편이라, 이런 것들을 좀 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프랙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이제 프랙탈이라는 말을 보통 비트코인 이제 영상, 이제 교육 영상 이런 데서 많이 듣죠, 접하죠.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프랙탈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패턴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똑같이 생긴 그런 모양들이 다음에도 똑같이 흘러간다.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큰 광범위하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탈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 시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고점을 찍었어요. 시드를 수익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고점을 찍진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또 손실을 입었다가 또 고점을 찍으러 가고, 또 손실을 입었다가 또 고점을 찍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드가 불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매매를 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1000만 원 시드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한 7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00만 원 시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시드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 많이들 멘탈이 흔들려요. 왜냐면 내가 얻었던 그 금액 대비 자금이 줄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심리적으로 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깨야 되는데, 나중에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지겠죠. 근데 요거에 너무 흔들려서 어떤 감정적인 매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를 다른 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식물을 조금 키우거든요. 화분을. 어 걔네들한테 이제 물을 주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음, 왜 식물이 잎이 이제 새로 돋아나면 되게 이제 밝은 녹색, 그렇게 식물이 자라나죠. 근데 잘 보다 보면 무조건 그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있고, 또 이제 지는 애들이 있어요. 점점 이제 갈색빛으로 변하면서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또 잎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항상 후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자라나면 또 지는 애들이 있듯이 매매랑 똑같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뭐 헬스 같은 거를 좀 하는데 요새는 잘 안 하지만, 근육 성장도 마찬가지죠. 근육을 막 웨이트 운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내고 또 휴식기를 취하면서 다음번엔 점점 더 커지고, 그런 원리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한참 막 잘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즌별로 조금 못하는 그런 시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하고 견뎌내면 또 고점을 또 찍으러 가죠. 그리고 매매 방법, 뭐 연구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 이거다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매매를 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를 맛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연구를 또 하겠죠. 그러다가 또 이거다 하면은 또 실패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매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범위한 그런 프랙탈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학습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게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프랙탈 구조는 그죠? 똑같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프랙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내 시드에 조정이 와도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00불로 시작을 했어요. 매매를. 근데 1000불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뭐 한 700불이 왔어요. 요런 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500불이 됐다가 1000불이 됐다가 다시 막 300불이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저랑 같은 거를 느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넘어가서 확률로 넘어가면, 이것도 되게 단순한데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확률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어, 그 왜 그러냐면 진짜 간단한 게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100%를 가지고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어,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비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우산을 챙길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우산을 챙겨가요. 그 근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쑤신다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늘이 흐리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우산을 챙기는 거죠. 그쵸? 근데 예상한 대로 비가 오면 다행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조금 거치장스럽죠. 무겁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산을 챙기는데도 그런 사소한 일에도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왜 매매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지 않는가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산도 비가 안 오면 어떤 작은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매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비가 무조건 올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듯이 매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라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다라는 거를 항상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거겠죠. 근데 다만 그 손실을 우리가 제한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익비라는 거를 챙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얻는다가 기본 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어,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손익비를 항상 찾아라.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어, 세상 모든 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인정하고 손절을 해라. 그렇다고 매매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매 방법만 이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는 매매의 어떤 방법,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상향 어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우상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매 방법을 좀 고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촉에 대한. 근데 요거는 사실 근거가 딱히 필요는 없어요. 촉이기 때문에. 촉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촉도 숙련된 어떤 고수들이라면 사용해 볼 만하다가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고수하는 거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어날 영역이에요. 지금 뭐 고민할 그건 아닌데,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낙폭과대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어떤 초기의 영역이 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어 솔직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죠. 왜냐면 경험이 있어야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어 어떤 경험 자체가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되니까 촉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촉도 활용하면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네. 숙련된 고수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촉은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리스크가 적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을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이제 제가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를 짧게 한다고 하면 일단 프랙탈 구조. 인생 모든 게 다 프랙탈 구조로 돼 있고 꼭 매매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른 데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어떤 이 시드에 대한 조정이 와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 매매를 실패로 이어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 인생 모든 만물은 다 확률 게임이다. 심지어 우상 가지고 가는 것도 내가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뭐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정하는 것도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빠른 길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이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생각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마찬가지다. 매매도 내가 작은 리스크를 안고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확률 높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는 그냥 어떤 확률 게임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법도 없고, 내가 어,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도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정해라. 그래야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딱 해드리면 이렇고요. 그러면은 뭐 짧지만은 일단은 뭐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 두 번째 영상 찍었고요. 다음번에 또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나면 그때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